저는 염호석이라고 하고요. 여행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찐 인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입사를 해가지고 호주, 시드니, LA, 뉴욕, 멕시코시티,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해외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젊은이들에게 경험을 나누고자 글로벌 러시 해외 진출이 답이다라고 책을 최근에 출간한 염호석 작가이기도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접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인구 300만 돌파를 앞둔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아인프롬 인천. 저는 예숭이국민학교에서 이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계속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바른 이제 그 생활, 어린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도 좀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혼자서 이제 수봉공원에 늘 자주 갔어요. 둘레길을 이제 혼자서 이제 뜀박질하면서 미래에 대한 이제 고민도 했던 기억이 나고, 이제 슈퍼모델 이소라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하고 이제 같은 반이었어요. 같이 잠자리, 메뚜기 잡으러 많이 갔던 이제 기억이 나고요. 제월고등학교는 학교 3학년 그 청소년기에 교육을 받았던 이 사상적인 그런 것들이 또 지금까지도 이제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많이 배웠던 게 이제 양심에 대한 교육. 그 교훈이 학식은 사회의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이라는 건데, 무감독고사 처음에 저도 이제 뭐 선서하고 그랬을 때 설마 진짜로 선생님들이 감독을 안 할까? 근데 진짜 시험지를 나눠주고 그 프린트가 안 되는 거, 안 보이는 거 있냐 없냐 물어보시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끼리만 이제 그냥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컨닝을 못 하겠더라고요. 오히려 그러한 이 사상적인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지금까지도 이제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상담 선생님이 야, 그 나세렛이라고 하는 서클이 있는데 가입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천여고하고 하는 그 연합서클, 독서 연합서클인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농담이 아니라 여고생하고 빵집에 가는 것도 그 좀 자유롭지 않았을 때예요. 그 시대상이. 그런 시대에 여자 고등학교 학생하고 독서 이제 클럽을 한다? 의아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거기에 있던 멤버들, 선배들이 다 굉장히 막강한 선배들이 많이 계셨어요. 학벌이 다 중요한 건 아닌데, 뭐 그 당시에 서울법대, 뭐 연대경제, 연대법대, 뭐 코롱에 지금 이제 부사장님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뭐 예를 들면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빠방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등학교 때 유용했던 그런 이제 모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소중한 모임입니다, 저한테는. 김찬삼 씨의 이제 여행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제가 그걸 이제 보고서 나도 좀 해외로 좀 나가서 좀 일을 하고 싶은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외교관이 먼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교관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좀 막연한 그런 생각을 했었죠. 1989년도에 그 김우중 회장님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을 이제 출간을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책을 보고 종합상사, 상사맨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종합상사라고 하면은 일단 007 가방을 들고선 우리나라 제품의 샘플을 들고 나가서 외국 바이어들한테 이제 물건을 이제 팔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돈 버는 거에는 좀 제가 좀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 외교관은 제외 국민들을 보살피고, 상사들은 우리나라 제품들을 많이 팔고 외화를 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사맨으로서 해외를 주름 잡고 돌아다녔던 것이 더 저한테는 적성에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프리카 팀에 입사를 했다가 대양주 팀에 옮겨서 거기서 이제 성과를 많이 냈는데, 이제 남태평양 도서지역 국가가 그렇게 시장 규모가 큰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윗분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큰 북미나 뭐 유럽이나 호주 뭐 이런 큰 나라에 신경 쓰고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혼자 열심히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특히나 이제 영어가 안 되는 그런 그 두 국가 불어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고 소통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더가 전년 대비 막 2배, 3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야, 이거 봐라. 원래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왔던 그 시장인데 자네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많이 늘었다고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맞선을 한 120번을 봤어요. 맞선만. 예, 하루에 3번도 본 적이 있어요. 예, 주안에서 오전에 한 11시쯤에 보고, 그다음에 2시쯤에 강북의 프라자 호텔에서 보고, 한 4시에 리츠칼튼 호텔로 가고, 강남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서로 다른 마담 뚜들이 소개해 주신 분이 나중에 같은 여자분을 만난 적도 있었어요. 예.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인 거야. 근데 어떻게 운 좋게 지금의 이제 아내를 만났고 2개월 만에 이제 결혼하자고 했고, 그리고 이제 급하게 이제 해외로 갔죠. 호주로. 그러면서 이제 해외 주재원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너무 막막한 거예요. 예, 너무 막막해가지고 뭐 브랜드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선적으로는 금호라는 브랜드를 좀 이제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좀 고심을 하다가 보니까 주말에 이제 그 가족들하고 이제 뉴욕 맨하탄을 이제 가다 보면은 옐로캡, 소위 말하는 뉴욕 맨하탄 택시,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명물인데. 근데 쫙 이제 옐로캡을 딱 보는데 유독 한 브랜드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일본산 요코하마라는. 왜 일본 제품이 다 하나 브랜드가 다 깨져 있을까? 그래서 일부러 내가 택시를 한번 탔어요. 옐로캡을. 그래가지고 그 택시 기사한테, 야, 너희는 이 타이어를 바꿀 때 어디다가 바꾸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정 업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뉴욕에 있는 업체를 찾아갔죠. 찾아갔더니만, 야, 너희가 그러면은 뭐 지금 이제 납품 계약이 요코하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이제 새로 그럼 진입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뭐 가격은 이렇고, 그다음에 뭐 프로모션은 이렇게 해줘야 되고, 뭐 서포트는 뭐 이렇게 해줘야 되고, 뭐 그런 이런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본부에다 얘기했죠. 본부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다 받아줬죠. 받아주고서 이제 납품을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하니까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옐로우캡이 다 금호로 진짜 다 바꾼 거예요. 그때 이제 뉴욕에 맨하탄 갈 때마다 제가 그때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나요. 여행으로 가족들하고 그날을 갔었어요. 뉴칼레도니아. 이제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거래소한테 연락을 했죠. 연락을 했더니만 왜 미리 연락을 안 했냐고 하면서 즉각 차를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있는 그 호텔로. 그리고 이제 차가 왔길래 이제 딱 가니까 뭐 그냥 어마어마한 그냥 그 리조트로 이제 간 거예요, 여자를. 알고 봤더니만 뉴칼레도니아의 정주영 회장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관계를 비즈니스 할 때도 진정으로 하니까 또 그 상대방에서도 진정으로 저를 대해주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이 또 시드니에 또 살아가지고 왓슨스베이라고 아주 큰 대저택에서 저를 또 저희 가족을 초대해가지고 식사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멕시코 지사에 있을 때는 이제 제 관할이 중미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뭐 이런데 거기에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살인율이. 거기는 딱 가면은 호텔에 탄창을 한 그 사설 그 경찰들이 딱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출장 가면 이제 거래선들이 이제 방탄차를 갖고 이제 딱 나와 있어요. 방탄차를 갖고 이제 돌아다닐 정도로.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농담이 아니라 그 목 없는 시체들 본 적도 있고, 뭐 길거리에 이제 운전하다가 보면 시체가 막 있는 것도 본 적도 있고, 굉장히 그런 이제 위험 부담이 있는 가정에서도 영업 활동하러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이제 남북 화해 분위기가 굉장히 조성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룹 베이징 지사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북한하고 저희하고 이제 물물 교환하는 이제 비즈니스 딜이 하나 생겼다. 그게 뭐였냐면은 저희가 이제 타이어를 보내고 이제 북한의 각광을 이제 받는 물물 교환을 딜이 이제 됐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하려다 보면은 이제 무작정 보내는 게 아니라 또 북한에 수출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 경험도 없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통일부에 제가 그때 일주일에 한 2-3번을 갔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한 그 일들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또 그런 또 승인도 또 이제 또 뭐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북한에 이제 보냈어요. 이제 그 각광이 들어왔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북한에서 각광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모임 같은데 좀 자주 갑니다. 모임에 제가 우연히 이제 가게 됐었어요. 그 옆에 있는 필리핀 무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저보고 제가 이제 명함을 주면서 나 금호 이제 타이어 만드는 회사에 다닌다고 하니까 야 그러냐. 근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항공기 그 타이어가 필요한데 너희 회사에서 만드냐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항공기 타이어를 만드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출은 한 적이 없고 저희는 이제 그 군에 이제 군 이제 항공기에만 납품을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 친구가 이제 원하는 사이즈가 이제 생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가격 책정해가지고 이제 가격 성사가 다 됐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이제 군용이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수출을 하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보안사가 용산에 있었거든요. 용산 보안사에 막 들락들락 하면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승인을 받고 이제 수출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최초의 그 항공기 타이어 수출을 제가 이제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비즈니스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독일 법인에서 있었을 때 제 이제 그 책임졌던 실적이 1억 불은 넘었죠. 하나로 치면은 1억 불이면은 그러니까 1,250억 원. 제가 법인장 시절에 웬만한 중소기업 그 매출액보다는 제가 더 크게 해외 이제 그 조직장을 하다 보면은요 실적 압박이 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본사에서 걸핏하면 소환시킨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소환이라는 게 자기 혼자만 나가 있고 자기 혼자만 들어오면 되는데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애들이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몇 년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나갔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해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못해가지고 조기 소환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얼마나 진짜 그 가족들한테도 못할 짓이에요. 그죠? 그 트럭 있죠? 그 화물 트럭. 그거를 팔려고 그 노천 탄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팔아보려고 양복 입고 구두를 신고 이제 그러고 이제 갔는데 뭐 완전히 그냥 뭐 흙먼지에 뭐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뭐 신발이며 양복이며 이게 다 그냥 뭐 흙먼지로 이제 막 뒤덮박이 됐었는데 그 정도로 팔아보려고 막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고요. 걔네들 보면은 다 인종차별적인 그게 있고 표현만 안 할 뿐이죠. 겉으로. 앞으로 서번어 영어 좀 하고 언어만 잘한다고 사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언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즘에 젊은 세대들, MZ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딸도 MZ세대다 보니까